아따, 천호동 스님하고 오랜만에 또 점심을 사주신다 해서 가서 명태 탕을 맛있게 먹고. 아따, 그 스님인데 중국 가셔가지고 그 침수를 공부하신 분인데 만나면 참이 부드럽고 어쩐지 사람이. 아직은 이제 절도 안 계시고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사시는데, 야, 만나보면 참 부드럽다.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보면 말이야, 저분한테 지금 식사를 내가 몇 번 하는데 전혀 인연이 없는데 저기 저 양수리에 어떤 큰 절을 갔다가 그 스님을 통해서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만났는데, 이 머리가 대머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을 만나도 참 자연스럽고, 오히려 목사님 얘기 들으면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스님들 만나면 오히려 참 편해. 그래서 절에 가서도 작년에는 잔 적이 있고, 전혀 모르는 스님인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막걸리 먹게 되고, 밤 12시가 넘도록 막걸리 먹으면서 그 산중에서, 야, 그 산중에 어떻게 그렇게 혼자 그 큰 절에서 혼자 살아갈까. 그분 통해서 만난 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가끔 오라고 그래서 점심 사주고. 이번에는 내가 오늘 가서 이제 몇 번 만나 뵈니까 이 침술, 그 다음에 건강, 이거에 대해서 중국 가서 공부해 가서 이제 박사까지 따왔고, 이제 절이라는 거 이제 경제인 자금도 필요하고 뭐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중국 가서 살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 얘기를 한참 이제 밥 먹고 사무실 가서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멍청한 여자들은 얘기하다가 명청한 것이 하나만 확인되면 그냥 명단 삭제입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절대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절대 여자는 그렇게 명단 삭제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는 성격상 명단 삭제입니다. 조금만 멍청한 게 보였다, 저는 처절하게 명단 삭제입니다. 여자뿐이 아닙니다. 남자도 그럽니다. 저는 몇 명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카톡방에. 오늘 누구를 카톡방에서 없애버릴까, 누구를 명단에서 삭제할까. 저는 삭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거기를 열어서 삭제된 명단을 보면 목사님이라든지 하여간 답답한 설교를 답답하게 했다든지 철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여지없이 삭제입니다. 아무리 뭐 스님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스님의 얘기고, 저는 주변에서 삭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 겁니다. 여자 남자 이것들 때문에 전문가가 못 되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는 이 멍청한 사람들 사례를 몇 사람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다니는 저 성수동에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멍청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 몇 년 동안 내 서초동에 강의할 때부터 오던 자매인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러 와서 이쁘게만 봤는데, 인생 사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저기 저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와서 사는데, 이 두 자매를 보니까 경쟁의 언니는 이 피아노 학원,
오랫동안 했었고 작곡을 할 정도의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양반인데, 특히 신앙이 깊어가지고 평생을 이 병신 남편을 만나가지고, 장애인입니다. 만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만나보니까 시력이 거의 죽어가는 장애인인데 그 병신한테 맞고 사는 여자예요. 지금도 그 남편하고 살아. 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이 사는 이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암을 2번이나 수술한 여자예요. 그 나중에는 저게 오래 그 신앙으로 이제 버티고 사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의도예요, 보니까. 애들도 낳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혀 신앙이고 지랄이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나는 보기가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계속 내 의식을 보니까 알겠지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희생을 해도 똑바른 자를, 똑바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를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남의 얼굴이, 시선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 더 좀 들어가 보면 이혼하면 멋진다. 이혼하면 어찝니까? 이혼하면 어째요? 세상에 이혼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또 밑에 그 동생은 보니까 말이야, 일본어도 모르면서 일본 교회를 옵니다. 언니 따라서 온다고 와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어느 날 영어 강의를 하는데 그 두 자매를 일주일에 한 번 지인의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 동생이란 그 멍청한 년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영어 모르면 무시당해야지. 그래서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럼 무시 안 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무릅쓰고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냥 전문가 됩니까? 처절하게 무시받고, 그 뭐 좀 안다고 박사 되는 과정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담당 교수나 그 새끼들이 얼마만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돈 요구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저는 뭐 대학 문턱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사람들한테 나는 구구절절 들은 예의가 있어요. 그거를 밟고 뛰어넘어야, 저도 이렇게 읽기까지에는 그냥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절하게 어렸을 때부터 무시에 당해봤고, 어머니가 넘은 집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 안 받고 오단벌, 새우단벌 한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 애미가 저렇게 천박한 일을 하고 있으면 저 아들이 어떻게 저게 물건이 되겠느냐 무시하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당하면서 처절하게 거꾸로 내가 보여줄게, show off. 영어로 성공하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세상을 내가 보여줄게. 제 공부의 원천은 그겁니다. 대학교 가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저런 이낙연 같은 서울대학 나온 새끼들 하는 행동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군산상고만 나온 않고도 내가 어느 정도 헤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 근본은 그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서초동에 사는 사람이야. 오늘도 지금 여행 떠난다고 또 떠났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이야, 여행 떠난다고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짓에 흉내를 내. 서초동 몰라. 난 서초동 가면 머리가 아파. 난 이 전철 타고 한강 건너가서 그쪽으로 어디 가면 막 머리가 아파. 우선 안 맞아 나하고. 그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전혀 가까이도 오지 않고 내 옆에 있을 수도 없지.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이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엄청난 연금이 나와. 한 푼도 지가 쓰지를 못해. 마누라가 다 집행을 하고. 이런 병신이 있더라고. 그 돈 받아, 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돈 받아가지고 저 시골에 고향 가서 살면 재벌처럼 살 텐데 서울에 살기 싫다는 거지 자기는. 근데 마누라가 그 시골에 가겠어? 그럼 병신이 있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병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미장원 남편, 저런 건물을 한 채는 큰아들님으로, 둘 채는 숨어 사는 그 병신 같은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두 사람이 깡탱이야. 이 사람 그 마누라 이러는 시간이 이게 10년 이상 내가 지켜보니까 설날 하루, 추석날 하루야. 그리고 저 좁은 공간에 틀어박혀 있어. 남편은 저 위에서 틀어박혀 있고. 그저께 남편 보니까, 뒷모습 보니까 나보다 컸던 몸집이 줄어들어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걷고 있더라고.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게 죽은 목숨이지. 그 다음에 또 죽은 목숨 하나 내가 소개해 줄까? 중소기업 사장인데 말이야. 내가 통역해 주고 하던, 부동산에 올인을 수년 전부터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돈 좀 벌으면 그 짓 하잖아. 은행 융자 껴가지고 잔뜩 샀어.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됐어? 또 창고라고 사들였는데, 널찍한 공간에 창고라고 사들였는데 그 앞에 알배기가 있는 걸 모르고 샀네.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 놈들이 내 땅 아니면 당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딱 그래놔 버렸네. 좋다고 나를 초청해서 거기서 골프 갔다 왔다고 지 마누라 아닌 것들 붙들어 놓고 새놈이 파티를 하면서 근데 그 여자들한테 물어봤잖아. 공통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골프 쳐주고 섹스 파트너가 되느냐고 물었잖아.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5, 60만 원씩 현찰을 받고 있고 골프 치러 가고 절기가 되면 백화점에 가서 옷 사주고 요따위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 나를 스승이라고 그리 이제 해서 가서 그때 그런 세계를 내가 알았는데, 저기 청양 출신의 어디 2년제 대학 나온 놈들이 서울에 와서 성공했다고 하는 행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놈이 지금 아들 유학시켜가지고 사업 물려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망하는 조짐이 훤히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똑바른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서 세금 거짓말하다가 일시적으로 고용한 젊은이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젊은이가 그것을 다 갖다 인터넷에 불어버렸네. 몇 년 전에 세무서에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혼통당하고 그놈한테 가져가서 사정해서 그거 내리게 하고 며칠 만에 가면 사람이 변해 있다니까. 이게 경영입니까? 그걸 또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 기계를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정도 그 실력 되니까 그걸 유지를 했는데
아들은 영어 몇 마디 한다고 가서 배운 놈을 그거 해서 그게 얼마나 갈까? 아닌 것 같은데. 그저께 우리 동네에는 저 카피집에 아주 성실하게 사는 저기 전라북도 산골짜기에서 서울을 진출해가지고 참 열심히 살고 밤잠을 안 자고 크든 작든 오더가 들어오는 대로 저렇게 일을 하는 분이라 그저께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 동네 눈이 잔뜩 올 때 1시간 동안 한 바퀴 듣고 가봤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도 뭔 주문이 있다고 또 기계 가동시켜서 하고 있더라고. 마누라가 말이야 어떤 거에 빠져 있냐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미국 그 다단계 뭐 파는 거 있잖아. 남편 부양 남편한테 썩 빠지게 고생하는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가 있어. 옷 빠지름에 입고 그거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남편이 빼창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밖에서 밥 한 그릇씩 먹고 저렇게 힘든 일을 잠도 안 자고 하고 있으니 새벽까지 하고 있다가 잠깐 눈 붙이고 오전을 자고 거꾸로 생활을 해. 저 사람 본 일에 그렇게 생활해. 그게 습관화돼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늦게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서 잠자고 저렇게 그런 거꾸로 생활을 하는 거야. 남자 등골 빼는 여자들, 겉모습 요란하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 오늘 또 나 저쪽 5호선 타고 가다 보니까 눈 힐끔힐끔하면서 그 여자들 보험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여자들. 여러분 서울에서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죠. 제가 서울 생활을 저도 군산 저 깡 도시에서 올라와서 천호동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한양대 중국어 문학과 교수로 계실 때 거치할 데가 없어서 그 작은 집에서 몇 달을 있는데 은행 들어와서 연수를 받는 기간인데 작은아버지가 난 서울 생활을 처음 할 때 벌써 이제 돌아가셨죠.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까지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 생활을 하는데 해준 말을 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야 성렬아, 너 서울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 남대문의 지게꾼이 너보다 삶에 진짜 살아가는데 그 지혜를 남대문 지게꾼한테 배운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 소리를 해주셨어요. 야, 근데 난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세월을 살면 살수록 서울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적장한 데가 아니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의 그 수도는 그 나라의 최고 날고 기는 놈들이 지게꾼을 하든 뭐를 하든 대단한 연놈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다 망해도 서울서 저는 강하게 그게 있습니다. 난 서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내 영역에서 서울 아니라 나는 유튜브로 지금 2만 7천 건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10만 건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내 거 올라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10만 건까지 내가 올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의 유튜버 젊은 애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뭐를 하든지 그 유튜버 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인데 3년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죽도록 한번 올려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저는 이 사람도 만나서 하는 말도 주의를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여러분 보지 않는 이 책을 통해서 한 문장씩 보더라도 한 문장에도 그 저자의 처절한 게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보려고 하니까 안 보잖아. 한 문장만 보면 돼. 한 문장. 필 때마다 한 문장. 그걸 계속 해봐. 그 다음에 몇만 건을 해봐.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바보된지, 한동훈이가 완전히 그냥 저런 새끼가 껍죽대고 하는 소리, 제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이 정도 봐야 감이 오는 거야. 이낙연이 같은 저런, 지가 무슨 뭔 김대중이 흉내내고 있어, 이 개자식. 난 저 새끼 옆에서 젊었을 때 같이 있어 봤다니까. 서울대학 나온 새끼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이 추앙을 받고 살은 새끼라. 아이고, 서울대학 나온 병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 잘못된 새끼들, 가치관이 잘못돼 있어. 주변에 뭔 이낙연이가 예를 들면 뭔 일을 했는지 한번 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영광의 그 병원장 수업할 때 한번 했더니, 이낙연이는 절대 앞으로 우습게 들려면, 내가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런 짓을 하잖아. 서울대학 안 나온 옆에서는 모든 게 우습게 보인다는 거지. 깔보고. 이재명이는 아주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저를 거꾸로 떠받들라는 거지. 웃기는 새끼지. 아니, 누가 뽑아놨는데 저 새끼 나가서 처절히 망하는 꼴이 보일 겁니다. 저는 적과 이 동지가 명확하게 저는 구분하는데, 요즘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폼 잡고 겉모습 뒷짐 띄고 다니고 놈 앞에 의시되려고 그러고, 절대 그런 놈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속빈 강정인들이 그게 하는 짓이거든.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 인생이 안 보인다니까. 계속 한번 타고 다녀봐. 발만 까딱하고 다녀보라고.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나.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게 말입니다. 나도 자동차 포니 때부터 운전하면서 그랬는데, 자동차를 있을 때부터 나는 자연 속에 가서 걷고, 오밤중에 가서 걷고, 멧돼지 만나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든 재산 날려봤어? 한번 날려보세요. 날려본 다음에 인생이 보여야 돼. 응? 교회 목사고 장로고 필요 없어. 그 새끼들 아무리 밥 사줘도 인생 어렵게 되면 전부 유면합니다. 내가 그걸 처절하게 나는 겪어봤어. 그런데 또 거꾸로 그렇게 유면한 새끼들이 있는가 하면 처절하게 응원하는 사람이 또 몇 사람 생깁니다. 내 살아본 결론이야. 뭘 하면 뭔가 엑스퍼트가 나를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 몇 사람이 생겨. 어린 애들도 알아볼 수가 있고, 나이가 처먹은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배신하는 놈도 있고. 내가 저 공릉도에 있는 공릉교회를 신앙이 없을 때부터 마누라 따라서 다녔는데, 마누라가 엉뚱한 짓을 한 게 나중에 판명돼서 나는 아예 딱 안면을 몰수합니다. 엉뚱한 짓을 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면 마누라고 지르고 필요가 없어요. 용서는 그건 성경에서 하는 소리고, 정신이 잘못됐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엉뚱한 짓하고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놈 많을 겁니다. 난 그걸 예로 잡았는데, 신앙 핑계 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난 내 옆에 있는 걸 통해서 확인했다니까. 여러분, 종교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들, 절에 다니는 것들 전부 그게 아니야. 깡패인들이 많아. 그 성경에도 아마 그런 스토리가 다 나올 거야. 몇천 년을 기록했는데 그게 있을 리가 없지. 나는 거창한 경영자는 안 만나지만, 그저께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내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이 됐는데 전화 온 군산에 내가 그 부잣집에 6년 동안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을 하시니까 중고등학교를 내가 그 집 일본에 저 군산에는 일본인이 지은 저택이 내가 있을 때만도 많이 있어서 그 부잣집 어른이 그 일본인 저택에 살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불이 안 들어오는 방이 나는 6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 시간뿐이 없어서 죽어도 은행은 들어가야 어떻게 내 인생은 바뀌겠고 그래도 영어는 중고등학교부터 1학년 때부터 전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거기다 희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렸을 때 진짜 그 집안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했다는 거 참 어찌 그렇게 참 그때는 밥 먹고만 사는 거 학교만 다니는 것도 참 다행이라 그런 생각으로 뭐 살았는데 참 그 인정머리가 없이 살은 그 집인데 그 집 아들이 둘 있고 딸이 셋 있는 집안인데 그 아들이 참 그 순하고 어렸을 때 보면 참 저 친구는 참 순하다 그랬는데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유튜브를 보다가 세상에 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그 망한 스토리 뭐 이런 거 나가 있는 걸 보다가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나를 찾아서 전화가 왔는데 한 1년 전 작년에 왔었던 것 같은데 1년 이상 전화해서 명동에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 중소기업에 그 바이러스 퇴치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또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북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서 사게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교수를 통해서 스위스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깔끔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잘 돌아가고 참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잖아. 내가 그런 책이 있거든. 일본 책이 목소리 듣는 이 사람들의 귀에 그 들어오는 목소리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잖아. 연초라 이제 바쁘고 조금만 더 거시고면 또 명동에 만나서 명동 성당을 다니는 모인데 그쪽이 나올 때 거기 가서 또 밥 한 그릇 먹자고 또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받아도 기분 좋은 전화도 있고 나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다가 또 광폭으로 돌아다니는 데다가 갔다 오면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이 시간이면 이렇게 딱 깨어나서 에너지가 완전히 충만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 유튜브 올릴 거 쫙쫙 준비해 놓고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크레이지 리딩 EBS 입 트이는 영어 저는 뭐 박사 되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내 인생을 내 스타일을 내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성열이라는 브랜드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산다. 남한테 무슨 뭐 평가받고 어찌고 하는 거 그런 건 난 전혀 관심 없어. 박사 되는 거 난 박사들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일본 책에 보면 이런 소리가 합니다. 박사, 당신은 빠가다. 세상에 1%도 안 되는 걸 아는 주제에 99%를 아는 채를 한다.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빠가냐면 그거예요. 검사만 한 놈이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내가 그런 책이 있거든. 한 종류만 한 사람 저렇게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본 가서 왜 일본이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일본 가서 오뎅 먹어봤더니 맛있었더라. 그게 자서전에 나온다며. 저런 여러분 그 나라를 알려면 일본 놈을 알려면 일본 놈이 쓴 책을 봐야 되고
미국 놈이 어떤 놈들이냐면 미국 놈들이 쓴 책을 수없이 읽어봐야 하더라.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소리가 거기에 다 쓰여 있거든.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가 거기에 스스로 쓰여 있다니까. 책 한 권을 못 보는 저놈이 오뎅 먹어보니까 일본 가서 먹어보니까 그게 맛있더라. 그래서 일본이 좋아졌더라. 저런 놈들이 통치를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도 미안한지도 모르고 리더가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옆에 유능한 자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새끼는 60분 회를 넘은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거 아니야. 저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낙연이 같은 새끼도 그런 인물이에요. 서울대 왔네, 연대 나왔네, 고대 나왔네.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우리 금융기관은 고대 나온 새끼들이, 저 이낙연이가 왜 6개월 정도만 있다 나갔냐면 동아일보로. 우리 그쪽은 고대 출신들이 위에부터 꽉 잡고 있었거든. 그러더니 동아일보로 간다고 가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만 봤는데 이 젊었을 때부터 그 거드름 피우는 거는 그때 내가 봤다니까. 전혀 겸손하지가 않더라고. 애새끼가 서울대학 나왔네 해가지고. 한동훈이 하는 거 보십시오. 서울대학 나왔다는 저 나부랭이들 왜 이렇게 주둥아리를 저렇게 놀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엑스퍼트가 저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수십 년 아래인 저 젊은 이준석이 얘기를 나는 관심 있게 듣는데, 여러분 이준석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이준석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계동의 반지하에서 산 놈이에요. 밑바닥 세계를 알아. 그러면서 하버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부잣집 나와서 저렇게 따뜻한 밥만 먹은 새끼들은 전혀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두 부류가 있죠. 세상 모르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계속 먹고 그 영광의 길만 가면 착각을 해. 지금 보통 사람, 아마 금년은 작년보다 보통 사람들 살아가기가 금년이 최악의 수준이 진행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각자 보는 게 틀리겠지만 저는 이 주변에, 저는 이렇게 진짜 서민들만 사는 지역에 살잖아요. 밥 한 끈이 똑바로 비싼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아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이 보여. 휴지 쪼가리 주워서, 오늘도 보니까 저쪽 태릉 사거리 보니까 노인네 하나가 바짝 마른 노인이가 니아가를 끌고 잔뜩 뭐를 주워 담아가지고 끌고 가던데,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수입차 타고 다니면 인생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려면 지하철 새벽 첫 시간에 일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하철을 타고 한번 직접 타고 누가 그 시간에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라고. 걷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그 시간에 이동을 하고 있어. 배낭 하나 미고. 저는 특히 북쪽에서, 저쪽 의정부 저쪽 북쪽에서 1호선을 타고 오는 노인들을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그 다음에 퇴근할 때 그 지쳐있는 모습을 나는 보는데,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서초동에 살고, 인생 상류층만 보고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보고 살면 감사하게 됩니다.
서초동에 살면서도 그 등골 빠지게 옆에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삶이 감사할 일이 많구나. 여러분, 내가 보여줬잖아, 며칠 전에. 내 이 아침을 시작할 때 종이에 쓰라고. 쓰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 성공하게 보면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일을 처절하게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고 1440분이라는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분을 1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한 얘기예요. 지금에 집중하고, 지나간 어제 일도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뭐냐,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세월 보내지 말고. 야, 여러분, 저도 진짜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진짜 막판 생각도 2번이나 했지만 살아보니까 나는 공릉동에서 모든 것을 날려봤지만 오늘 또 거기 가서 반찬 사러 갔다 왔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빨리빨리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떤 놈 하나 알아보는 놈이 없어. 여러분의 일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렵다고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냥 그 불쌍한 애들을 거꾸로 저만 죽으면 될 텐데 그 어린 것들까지 그냥 다 죽이고 놈들 죽이고, 미친놈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지 인생만 결단을 내야지 왜 그 어린 생명이나 마누라 남편이나 단체로 갑니까? 이 코너에 몰리면 크로스로드, 그걸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로드라는 게, 어찌할 바할 수 없는 게 모이면 앞이 탁 가리는 건 나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를 넘겨야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연 속에 가자. 자연 속에. 나는 저기 양수리에 깊은 멧돼지 나오는 코스를 새벽 4, 5시에 가서, 그 겁도 없어요. 이 한 번 사람이 죽으려고 결심을 하면 새벽이고 뭐고, 나는 새벽형이라 4시에 일어나서 거기를 넌스톱으로 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난 지금도 자연 속에 매일 오전에 나가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내서 이 실내에 있으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지만, 밖에 나가서 새참한 공기를 마시고 그 물 흘러가는 모습, 자연의 변화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얼음에 쌓여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쌓여있는 거예요. 그 얼음 속에는 잉어나 물고기나 그것들이 다 지금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철새들을, 물이 깨져 있는 철새들을 보라고. 처절하게 물속을 헤맵니다. 오리들을 보라고. 여러분, 자연 속에는 그 물소리, 새소리, 어제도 뒷산을 가보니까 그 눈이 내리는데도 새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무 등을 막 쪼아댑니다. 소리를 내면서. 처절한 생명의 그 노력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라고 오는 놈한테는 사는 길이 보이는 거고, 처박혀 있는 놈은, 그런 놈은, 오늘 또 보니까 천호동에 아까 스님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데 버스가 딱 서있네. 아이, 그거 찍었어야 하는데, 버스가 서가지고 기사가 내려와서 그 안에, 그 버스 앞에 누워있는 놈이 있는데, 나는 그 버스가 친 줄 알았는데, 아이, 보니까 술 퍼먹고 길에 누워있는 거야. 참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 벌써 1월 11일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는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 동네에 없으면 다른 동네, 다른 나라에.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걸 진짜 욕을 놈도 많이, 윤석열 같은 저런 멍청한 놈도 많이 있지만 대단한 사람이 있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 손바닥 맞은 나라에 어떻게 수천 수만 년을 이렇게 존재를 해왔는지 앞으로도 존재하겠죠. 멍청한 놈들이 있는 반면 뛰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뛰어난 자들이, 여러분도 뛰어난 자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할 의무가 있고 뛰어난 자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자는 절대 앞서 나서거나, 그들은 진짜 장막을 치고 숨어있는 자 중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네들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숨어있는 이런 자를 발굴하는 우리 김 기자님처럼 누군가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칭찬해주고 욕을 놓으면 욕해주고